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조국 전 대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만나보시죠.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국 혁신단 의원들 12명 전원이 나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사람, 조 전 대표와 세트로 사면됐다고 평가받는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자, 저 자리에 민주당 의원은 없었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 건강 체크하시고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면서 곧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진 부장님. 예. 지금 벌써 당대당 통합 얘기 나오고요. 지방선거 때 조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저 그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민주당 함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당대당 통합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그냥 일간에서 나오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왜 저런 메시지를 올렸느냐. 아무래도 제3당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이렇게 출소를 하면서 바로 전했던 메시지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 정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대당 통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방선거 때는 조국혁신당은 제3당으로서 아마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작년 그 재보궐선거만 떠올려 보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저희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역할, 호남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이쪽에 대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제3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전국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분명히 입시비리범, 개인 비리로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온 건데, 마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받다가 풀려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란 넥타이를 메고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지지자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포옹하는 조국 전 대표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만나보시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면요,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그 지지 부정평가가 30%대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조국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도 같이 사면이 되었는데, 조국 그 입시 비리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윤미향 사면하고 같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송원석 대표가 얘기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가 빠져서요, 5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취임 이후에 이번 조사가 최저 기록입니다. 박명 대변인님. 네. 갤럽 조사, 한국갤럽 조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로 평가받는데, 이 조사에서도 59%, 60%대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이번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지가 않고 개선 장군처럼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헌법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헌법상 결단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특별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국민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시비리라고 하는 정말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주도를 했었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형기를 절반조차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등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것이고요. 조국 전 대표야말로 분열의 아이콘이죠.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싸고 정파적으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분열돼서 갈등을 했습니까? 그런데 광복절의 특별 사면을 그것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렇게까지 많은 정치 사범들을 사면한 적도 없거든요. 전례가 없는 행동을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같은 분열의 아이콘을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론을 판단할 때 정치 저관여층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건드렸을 땐 정말 지지율에 폭락이 다가오거든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윤미향 씨 사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국민들까지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부정평가 이유, 이거 이제 갤럽에서 이것도 묻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라면서 응답자들에게 다 물어본 결과 다른 뭐 항목들보다 두 번째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보다도 2배나 많은 분들이 특별 사면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조국 사태 때 대한민국의 국론이 양단 딱 두 동강 났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이 국론 분열이 심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장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 민심이 저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는 이 특별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럼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그럼 몰랐을까요? 저는 뭐 나름대로 다 감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불가피하다고 벌써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차피 이재명 정부 집권 내에 조국 사면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빨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정면 돌파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난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이 탄핵 국면에서 사실 이 조국 혁신당이 들고 나왔던 이 탄핵에 대한 강한 이 지금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채무를 갚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고도의 이 정치적인 전략도 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 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호남에서는 나름대로 이 지금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영남 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표가 분열될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국 전 대표를 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저는 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의 길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깔고 이 사면을 추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사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찬성 43%, 사면 반대 48%,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는데 좀 더 들어가 보죠. 연령별입니다. 사면 찬성하는 연령대는 40대, 50대에 그쳤고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는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성친 부장님. 예. 특히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2030에서 확실히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20대 50%가 반대하고 30대는 62%. 가장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반대가 나와요. 이게 입시 비리 혐의여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정의 키워드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치우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정부와 민주당의 이 지표를 상당히 진중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민주당이 그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30 세대의 성별과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연령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이내부터 뭔가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터 뭔가 20대 중에서도 뭔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여성 세대들은 여전히 민주당 진보 진영을 좀 지지하는 세가 높게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 합쳐서 나타난 저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거의 2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저는 여성들, 그러니까 2030 여성들조차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호, 뭔가 뭐 비호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좀 고착화되고 좀 장기화될 경우 이들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굳혀갈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이런 걸 또 세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86세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들 세대가 뭔가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 대한 그 지지,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 대한 비호, 불호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어쨌거나 이제 사면은 이루어진 겁니다. 사면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2030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저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당내에서는 한 5년 이상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뭐 숙명여고 사태도 있었고 이와 비슷한 뭐 안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우리의 문화고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입시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지금 사면을 해준 것에 대해 2030 세제와 함께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국민의힘, 민주당, 당적 안 가진 사람들 무당층에서 조국 사면 찬성 20%, 반대 63%. 지금 거의 3배 넘게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그 결국 아까 뭐 연령대별로 그 차이 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진영별로 약간의 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약간 팔이 안으로 굽고 웬만하면 진영 쪽에서는 뭐 찬성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무당층에서 저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 지금 사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정치사범도 아니고 그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비리의 거의 결정판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저런 사면 조치는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뒤늦게 했어야 되는 거고, 저렇게 따지면요 입시 비리에 대해서 누가 단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 이런 식의 진영 위주의 행보를 할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진영 결집 후에 선거 때만 중도층으로의 어떤 세력 확장 이런 정도의 전략을 세운 것 같고, 왜 진영 결집이 필요하냐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재판 리스크예요. 이 재판 리스크 때문에 실제 대통령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본인은 그 어떤 관점이 거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나중에 무마해 주거나 아니면 들추지 않는 정도의 진영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애써 저는 지지율 내지 어떤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도 외면하면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이런 여론의 출혈 감수하면서까지 광복절 특사를 강행한 이유가 뭘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화영 씨의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다. 이화영 사면을 위한 것이다.
다음이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이 정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화영을 사면시켜주기 위한 전초전 느낌으로 조국, 윤미향 등을 사면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한 전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선은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이거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중단된 재판들 중에서 가장 최대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 핵심 피해자인 이화영을 사면시켜주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을 한데는 묶을 필요가 있다. 이 말 같은데요.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화영 씨의 혐의는 방금 한동훈 전 대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깊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부지사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만들었던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당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를 사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셀프 사면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잠깐 중단이 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5년 안에 대법관 증언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들을 추진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 이화영 씨 사면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비상식적인 사면으로 물꼬를 틈으로써 국민들께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허들을 감정적인 허들을 낮추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